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노면 표시. 어떻게 주행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면에서 차로를 표시할 때 직진, 좌회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우회전 등이 있습니다. 직진 차로의 경우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도로 위에 명시되어 있다면 직진은 불가능합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당연히 좌회전만 되겠죠. 이건 우회전 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진 금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직진을 하지 않는 게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노면 표시와 관련해서 사고 위험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를 보고 정지선 앞에 멈춰섰다는 제보자.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적음. 한 번이 아닌데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경적을 울린 건 바로 뒷차량이었습니다. 결국 차에서 내린 제보자는 뒷차 운전자와 심각하게 설전을 이어가는데요. 2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걸까요? 바로 쓰자마자 한 1, 2초 있다가 뒤에서 경적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빨리 비켜 막 그런 느낌이요. 나 가야 되니까 빨리 비켜. 그런 거. 그런데 대체 왜 뒷차 운전자는 신호를 지킨 제보자에게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낸 걸까요? 근데 그게 직진하고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었거든요. 저는 직진하려는 거고 바로 뒤에는 우회전을 하시려는 차였고.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좀 공격적으로 계속 위협적으로 계속 크락션을 올리니까 진짜 화나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내려서 뒤로 가서 여쭤봤습니다. 운전자한테. 여기 직진하고 우회전 가능한 차선인 거 모르시냐고. 이게 비켜주는 게 운전 매너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그게 비켜주는 게 그게 운전 매너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운전 매너래요. 계속. 대화에 진전이 없었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제보자는 포기하고 다시 차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경적이 울립니다. 마침 신호가 바뀌어서 화를 참고 다시 출발한 제보자는 그 운전자를 이해하기 어렵다는데요. 여기는 빼려면 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옆을 비켜줬어요. 그러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 옆에 차가 있거나 그러면 보행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이 건너오면 바로 사고가 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게 비켜주는 게 예의고 매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뒷차량의 성화에 못 이겨 공간을 내어주는 분들 종종 있을 겁니다. 더구나 비켜주더라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가지고 뒤에 거기 기차 서울 자리가 아니잖아. 기차 자리 아니잖아, 지금. 껴들어가지고. 운전자 간의 언쟁에서 끝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작은 시비가 돌이킬 수 없는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빵빵거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긴장됩니다, 약간. 운전 경력 18년 차인 이 운전자도 긴장되나 봅니다.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나타난 직진 우회전 차로. 실험자가 천천히 멈춰서자마자 정차하기가 무섭게 울리는 경적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주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뒷차량이 살짝 생긴 공간으로 슬금슬금 우회전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빵거려?
쉬지 않고 눌러대는 경적 소리에 실험자 속도 부글부글 끓나봅니다. 직진하려던 실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맞게 설 때마다 뒤에 우회전 차들은 어김없이 경적을 울렸는데요. 그저 법규를 지킨 것뿐인데 뒷차량 운전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짜증 섞인 경적을 울린 걸까요? 아니 직진하고 우회전 차선이지만은 우회전 하는 차들이 그 직진하는 차 하나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는 너무 양심 없는 행동 같아서 그 정도 있을 때는 자기 차가 비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게 그건 것 같은데 그냥 버젓이 있으니까 얄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실험 중에 이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실험자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직진차가 신호를 기다리게 된 거죠. 입장이 바뀐 그 순간 튀어나온 마음의 소리. 우리 실험자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운전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큰데요. 뒷차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조바심과 성급함 이런 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여나 뒷차를 위해 길을 내주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옆 차로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땐 과실 책임을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노면 표시 위반에 해당된다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회전하기를 원하는 뒷차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뒷차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뒷차의 우회전을 위해서 정지선을 넘어 비켜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노면 표시를 좀 더 정확히 따르도록 하려면 먼저 개선돼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직진은 한 번도 안 기다리고 쭉쭉 가고 좌회전은 한 번 걸리면은 막 3번, 4번 계속 기다려야 되고 불합리한 노면 표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단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홍보 및 교육, 노면 표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면 표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장비를 통한 단속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지 노면 표시를 이제 지키는 준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면 표시는 운전자들의 길잡이입니다. 누군가가 이를 어긴다면 제대로 가던 운전자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죠. 우선 잘못된 노면 표시가 있다면 안전하게 바꿔야겠고요. 운전자들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맞춰 올바르게 주행해야겠습니다.